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통장협의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응암 제2동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성 신사 제1동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문화관광과 박하나 위 공무원은 우리구 문화예술인 복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부상은 부구청장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보육지원과 유정아. 위 공무원은 관내 영유아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재무과 박형도. 위 공무원은 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업무 추진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시경관과 정중헌. 위 공무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공원녹지과 권선아. 위 공무원은 우리구의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가련 제2동 문지혜. 위 공무원은 신뢰받는 복지행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는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10월 31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더 많은 주민들의 분향 참여를 위해 11월 3일 은평 너른마당으로 이전 설치하여 11월 5일 24시까지 운영한 결과 6일 동안 총 3,083명이 분향하였습니다. 분향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제4분기 은평구 기관장 협의회를 오는 12월 2일 개최합니다. 우리구 관내 기관장 28명과 국장단이 참여하여 기관 상호 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각종 재난 제의 시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 홍보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은평구 신안군 자매결연 협약 시기 오는 12월 2일 구청장님과 신안군수 등 관계직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있을 예정입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관광체육 분야 활성화 협력, 신안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재난재해 발생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안군은 지난 7월 구청장님과 5급 간부 33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구 자매도시는
기존 14개 도시에서 15개 도시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멘토 멘티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11월 14일 멘토 멘티 결혼자 27명을 대상으로 전체 모임을 개최합니다. 모임 내용은 오전과 오후 은평홀에서 실내 컬링 대회와 팀 대항 서바이벌 게임을 한 후 선유도로 이동해 미션 탐험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저연차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여 공직 생활의 발전적인 소통, 교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22년 학예휴양소 숙박비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 및 구의원, 공무직 신청자 중 아래 표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사용한 국내 숙박비를 1인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지급 대상 282명에겐 9월 23일 지급하였고 2회 지급 대상 742명에겐 오는 11월 18일 개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 담당관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SNS 콘텐츠 공모전은 주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은평의 모습을 주민이 직접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 주제는 은평에 살다입니다. 알리고 싶은 은평구의 랜드마크, 자연경관, 문화 유적 또는 은평구에서 누리고 즐기는 일상, 현장 체험 등을 카드뉴스, 웹툰과 같은 이미지 콘텐츠나 다큐, 드라마, 드론 촬영 같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며 1차 서면 심사, 2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작은 은평구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직원 언론 홍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응해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때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 소속 강사를 초빙하여 올바른 언론 대응법과 언론 피해 구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11월 14일 14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세 번째, 은평구 캐릭터 파바리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파바리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 중 일부를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제작하여 카카오톡, 은평 알림톡 신규 채널 추가자 2만 5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번에 걸친 이모티콘 배포로 약 4만 명의 은평 알림톡 가입자가 증가한 만큼 이번 이모티콘 제작 배포가 알림톡 신규 채널 가입자 증가 및 은평구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평에서 행복찾기 북 책자 발행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의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지난 11월 3일에 이어 11월 10일 목요일 16시에 대회의실에서 교육이 실시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초빙 대면 교육으로 내용은 권력형 성비위 사건 예방 및 관리자의 대처 방안 등으로 우리 구가 부진기간으로 언론에 공표되지 않도록 5급 이상 간부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3회 온택트 어린이 동요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동요대회 참가자 총 92개 팀을 신청받아 예선에서 선발된 45팀을 대상으로 11월 19일 토요일 14시에 은평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3층에서 본선 비대면 유튜브 생방송 동요대회를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3팀, 금상 6팀, 은상 9팀, 동상 12개 팀, 장려상 15개 팀에 대해 상장과 트로피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지난 1년을 갈무리한 공공아동보호 체계 보고 및 식전 공연, 퍼포먼스 등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수요일 16시부터 연신 내에서 대학로 청소년 연극팀의 행위예술가,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희망 메시지 전달 등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사초청 반려동물 패티켓 교실 개그 콘서트입니다. 11월 20일 일요일 13시 대회의실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 설채연 강사의 패티켓 관련 명사 강의, 패티켓 OX 퀴즈, 1:1 행동 교정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오늘 11월 29일 은평을에서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 주관으로 제1회 은평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인 기업 4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박람회에서는 취업 상담, 이력서 접수 대행, 1:1 현장 면접, 기타 부대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됩니다. 동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많은 어르신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파 대비 물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어르신 1,140분께 동주민센터와 돌봄사업 수행기관을 통해서 방한 이불 세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장기 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노인의료시설, 재가복지시설 종사요원 1,960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 달 16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청년센터 은평호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입니다. 은평호랑 재위탁 기간이 올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 기간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추진 일정은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탁 기간 공개 모집 접수와 11월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후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과 위탁 상후의 임기 인수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청년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권익 증진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리 성과 공유회를 11월 26일 은평 오랑에서 개최합니다. 올 한해 운영한 20여 개 동아리에 참여한 청년들과 네트워크 위원 등 100여 명이 함께 그간의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동아리 공연과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은평 뉴스체전을 12월 3일 은평홀에서 개최합니다. 그간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협동시임 중심으로 구성되는 팀 대항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추진 시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 추진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금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자원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첫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둘째, 공공기용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세부 추진 계획은 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약 100일간 매장과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홍보하고 내년 3월 6일부터는 점검조를 편성하여 위반되는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기용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먼저 우리 구청사부터 다회용품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점차 구산하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 적격업소 환경 개선 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약 4천여 식품 적격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가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 개선 운동을 업소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구는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배출 시간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 지부를 중심으로 식품 적격업소가 자발적으로 청결 유지 운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고, 그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위생과와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점포 주변이 청결해지는 효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도시계획 시설 가련 초등학교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충수 등에 대한 건축물의 변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련 초등학교는 67년도 18학급으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51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학급을 운영해야 되는데 연면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와 서부교육지원청 간의 가련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협약을 지난 9월 26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복합화 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편익이 증진되고 연신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신사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TF팀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이신 윤혁경 씨를 총괄 MP로 하고 우리구 총괄 건축가님, 그리고 우리구 관내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총 11분을 모셔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이 입안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에서는 지구 통합 기본 구상, 실행 전략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난달 10월 31일 불광 역세권 대조 장기 전세주택 건립 사업 계획안을 사전 검토를 서울시에 의뢰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절 역세권과 구산 역세권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조속히 확충되는 동시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서로 지정화 사업 1차 추진 실적입니다. 구간은 응암역에서 역전초등학교까지고 연장은 450m, 총 공사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지정화 사업 진행 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맨홀을 설치하고 보도상에다 변압기 설치 장소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 다음에 굴착을 하고 관례호를 매설한 다음에 선로 인입, 그 다음에 전주 철거를 하게 되면 지정화 사업이 완료됩니다. 현재는 관로 매설까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케이블을 설치하고 내년 6월에 도로변 전신줄 철거를 하게 되면 1차 지정화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은평 등기소 임시 공영주차장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부지 조성 및 배수관 설치는 완료하였고 이번 주에 가로등 16번 CCTV 14대를 설치하고 다음 주에 포장을 완료하면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겨울철 체제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13개 반 23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도 겨울철 기후 전망은 기온 및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적설량 8회 16.4cm를 기록하였고 비상근무는 19회에 보강 11회 1단계 6회 2단계 2회를 근무하였습니다.
사전 준비상으로는 금년도 제설제를 현재 저희들이 778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 1,100톤 정도 확보해서 구매를 해서 약 한 1,900톤 정도 이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설 차량 및 장비 점검 모두 완료하였고 취약지점 제설함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73개소를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요구사항이 좀 늘어서 83개소에 대해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원격 제설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열선 4개소에 대해서 12,9억으로 완료를 하였고 염수살포장치는 35대 9비 2억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작업 노선은 총 31개 노선 중 105.6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가 30개 노선에 99.4km, 마을버스 11개 노선 포함입니다. 시에서는 1개 노선 통일로 6.2km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골목길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제설 담당자 회의를 11월 10일 목요일 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발대식은 11월 15일 날 16시에 전진기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사고 없이 제설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각 유관부서와 각 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구비 의무기관으로 지정된 50개소 중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응급처치 담당자 등 2명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설치 위치의 적정성 및 안내판 설치 의무, 정상 작동 여부 및 소모품 관리 실태,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던 골밀도 검사 업무를 11월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 대상은 만 40세 이상 구민이 되겠으며 매월 24일부터 다음 달 한 달분에 대하여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방사선을 이용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골다공증 및 골연화증을 조기 발견하여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상반기 예약자 중 미검사자 718명에 대하여 지난 10월까지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의약업소 자율점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건으로 금일 불강 5구역 집회와 관련하여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팀 1팀 6명이 집회 끝날 때까지 비상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합동 스마트 제설기 동반 발대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불광일동은 고지대와 저지대가 교차하고 노후된 밀집주택이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제설기 동반을 조기에 조직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11월 8일 70여 명으로 구성된 제설기동반 발대식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설기동반은 카톡 단통방을 운영하여 일기예보, 제설함 위치, 염수 자동 분사 지역, 도로 열선 지역, 제설 장비, 민원 발생 지역 등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눈 예보, 강설 초기, 강설 중, 10cm 이상 강설 등 단계별로 책임 지역, 임무, 재해성 방법 등을 교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일 55개소 제설함을 정비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11월 9일 약 220부여 제설제를 보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근한 만남과 감사가 넘치는 불광일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18일 새마을 부녀의 주관으로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어 저소득 50여 가구에 전달을 시작으로 11월 중으로 주민자치의 주관 300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220가구, 자유총혁명 주관 50가구 등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겠습니다. 또 2023년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성금품을 모집하여 취약계층에 지원하겠으며 또 우리구 먹자골목 상인과 1.1품 나눈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20여 가구에 대하여 월 2회 음식과 반찬을 중장년과 어르신 1인 가구 위주로 제공하면서 안부 확인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우리 집을 부탁해 사업 4차 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주관으로 저장 강박 또는 비위생적인 거주 환경의 이웃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가재도구 및 산림 정리 정돈, 방역, 정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생 취약 가구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거주 환경이 유지되도록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암이동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세대 발굴 관련 매바이 마을 원동네 개울나기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이며 5차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자로서 복지급여 기준 미충족 등으로 탈락한 91가구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준 충족 시 복지급여 재신청 안내 및 동절기 한파 예방용품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파 물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동절기 가계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단위 시민 참여 예산 독거 어르신 반찬꾸러미 전달 사업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 주관으로 총 6회에 걸쳐 관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자치 회원들께서 반찬꾸러미와 손편지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주요 물품은 관내 신응암시장과 연계하여 반찬 등을 구입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아동청소년 도서나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1월 17일 주민센터 1층 메바이 북카페에서 응암이동 청소년 지도협의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도서상품권 3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복지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천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지킴이 책자 제작 및 통장 교육 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통장 활동을 활성화하고 업무 매뉴얼로 활용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하여 통장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신규 통장 등 업무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촌동 지도를 포함한 관내 현황과 통장의 임무, 복지통장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고 11월 25일 통장회의 시 책자를 활용하여 통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11월 17일 역천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새마을 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100가구에 대해 김장김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추진입니다. 동주민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과 주민 편의를 위해 사무공간 재배치 및 민원창구 책상 교체, 소회의실과 자원봉사 캠프 이전 설치, 복지상담실 2개소 신설 등 11월 20일까지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 1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특수사업인 오아시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아름다운 이웃과 시작하는 복지 스타트를 줄여 오아시스라고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통장 등 직능단체원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전입 사후 확인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장 등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금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동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층에게 10kg의 김치를 7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회 유치와 새마을 분야를 중심으로 각 직능단체원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모집 공개 모집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시사활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안전과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불특정 행사 및 인파 밀집 지역 안전대책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우리구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2명, 그다음 부상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망자 2명은 장례를 다 치른 상황이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생활안전지원금, 장례지원금을 지금 오늘까지 집행 예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태원 참사가 난 당일날 10월 30일 날 11시에 긴급 재난 문자를 전 주민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5층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피해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월 8일까지 접수를 받게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11월 15일까지 연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과 동장님께서는 혹시 주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있는데 신고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저희 5층 이태원 피해 접수 재난 종합 상황실로 좀 안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 불특정 행사 및 인파 밀집 지역 안전 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파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 실태 점검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역 축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하겠습니다. 1차로 관리부서 자체 점검, 2차로 저희 자치안전과 및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군중 밀집 예정 예상, 대피 경로 및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뉴얼 점검 및 비상구, 소화정 등 주요 안전 시설 적취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 참석 지역 행사 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자치안전과 직원도 현장 점검을 해왔었는데요. 개선안은 500명 이상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 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안전관리위원 배치, 응급의료 조치반 운영,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을 철저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행사 주관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자치안전과에 행사 20일 전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은 아니나 소규모 행사인 경우 500명 미만입니다. 행사 주관부서는 소관 직능단체 및 자원봉사 등이 안전사고 예방 인력 배치를 확정한 자치행사 안전계획 수립 후에 행사를 진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은평구 민관 안전관리 정례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와 은평 서부경찰서, 은평 소방서,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관대 군중 밀집지역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대책 등 분기별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철저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0일부터 개최됩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 개최되고 해맞이 행사가 내년 1월 1일에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대중들의 문집이 예상되는 행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광화문, 서울시 청계광장 등에서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연말연시 행사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대규모 행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정일 또는 특정 시기 주요 감일 지역
현황 파악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심의 여부를 판단해서 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대 재예방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핸드북을 전 직원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우리 구에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직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이겨나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간의 지금 소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께서 또 우리 직원들께서 거기에 동요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자치안전과장이 그 발표했듯이 여러 가지 지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한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점검해주고 또 함께해 주셔서 은평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축제 등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오늘 업무 보고 중에 또 그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박람회 개최는 어르신들이 요즘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들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또 협조할 부서에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일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홍보과와 더불어서 각각의 동사무소나 관계기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지금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의료과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주요 사거리나 어디 계시죠? 네. 주요 사거리나 인원이 많은 곳 있잖아요. 주로 우리 은평구 내에서도 면신내 사거리라든가 그 이외에도 지금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곳곳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아예 좀 스마트 정보과하고 해서 그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표시될 수 있게끔 하고, 주요 사람이 많은 주요 사거리라든가 사람이 많은 다중시설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연말에 준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안전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우리 대내외적으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대처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너무 분위기는 무겁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오늘 그 통장 협의회에서 두 분 통장님 와주셨는데 조금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은평구가 지난달에 2022년도 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있었는데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S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얼마나 우수하게 그 수행을 했는가라는 거를 이제 평가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고 청장님이야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그런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이제 내년도 또 평가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정량적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꼼꼼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정성평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입력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자치안전과장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관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뉴얼을 좀 재정비 하기 바라고요. 이제 시에서나 이런 데서 매뉴얼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구만의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관점에서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싶고, 당분간 또 중요한 연말연시 여러 가지 구민 자발적인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없는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면 대면 회의를 소집해서 한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 신속 보고가 제일 중요하죠. 신속 보고. 그래서 비상연락망이 가동이 되더라도 중간에 맥이 끊기지 않도록 대직 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뭔가 유사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맥이 끊기지 않도록 연락 체계가 쭉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응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통장협의회 그 민방위 통대장님들 오셔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육 내용들로 교육이 됐는데 다음에는 한다면 국민들 우리 통장님들이 또 국민 지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심폐소생술 같은 현실적인 교육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각 과장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공약들, 또 우리가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생기는 신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22일부터 또 마지막 정례회가 개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 자료를 의원님들이 소상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오류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충실히 담겼는지 꼭 국과장님 검토 후에 의회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내년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들이 다 재정 뒷받침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 입동인데요. 이제 동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로가나 이런 데서 마련한 제설 대책, 또 화재 대책 이런 거 필요하고, 또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추위와 관련된 그런 위기 과정이 없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최근에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각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통해서 겨울철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업무를 잘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관리자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로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중복될 수도 있고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난달까지 우리가 가을 축제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축제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지금 의회 정례 준비로 직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는데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구 안전관리 현황도 종합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행사가 취소 때문에 연기된 상황이죠. 이후에도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 시에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구 주관이 아닌 민간 주체의 행사들과 또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토요일 날 북한산 화재 사고에 직원들이 늦은 밤까지 잔불 정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 및 공공시설 적재물 등을 사전 점검을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나 그 이전에 제빵공장 사고 등 연인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나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대응이 아니라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직원 각자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과 수반되는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다른 중요한 정책들도 있지만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지역 경제 회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투입해서 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우리마을 가게 지도는 맛집이나 상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계 등을 통해 법률이나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처럼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해 만들어가는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건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응암 2동의 김순영 우리 회장님이 오셨는데요. 또 우리 김순영 통장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우리 은평구 재향군인회 부회장님이나 또 열린사회 주거복지협동조합 이사장님도 하셨는데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구 행정을 보시고 또 주민들께도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성 우리 시사 1동 그 통장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숭실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도 하셨는데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죠. 그 35년 동안 숭실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다 키워주셨는데 혹시 제가 봐서는 여기에도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퇴임을 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이제 구정 현안을 또 보셨으니까 구정 현안과 더불어서 주민들께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그 행정 어떻게 보면 우리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은 저희 공무원이나 중공무원이 마찬가지인 거죠. 같이 은평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통장협의회장님께 간단한 참여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현 응암 제2동 통장협의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암 2동 통장협의회 김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청장님이여 간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통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과
제일 먼저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최일선에서 주민들 상대로 저희가 이제 뭐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걸 일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확대 간부 회의라고 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처음 겪었고 이걸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 이런 걸 홍보를 하면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앞장서 가지고 좀 민간 협동해 가지고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가장 고맙고 앞으로 이런 회의를 저뿐만 아니고 여러 우리 주민들한테 같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성 신사 제1동 통장협의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청 업무 보고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정년퇴직하고 이런 회의는 처음입니다. 조금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숭실고등학교에서 35년, 그 다음에 정년퇴직 끝나고 학생들 너무 잘 지도한다고 해서 신도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추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립과 공립을 다 근무했는데 10년 전에는 사립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새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똑같이 공부 안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되고 엄마의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요새 대학에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강남, 목동 친구들만 좋은 대학 다 가고 우리 은평구 친구들은 조금 좋은 대학 못 가는 게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가장 스카이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숭실고등학교. 지가 가장 선두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제자들 만나면 그때가 그립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신사 1동 대표로 왔으니까 신사 1동 업무 보고한 거에 대해서 우수 사례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에 이렇게 업무 보고한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거 있다 이렇게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사 1동에서는 우수 사례가 주민등록 전입 사실 조사서가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전입해 온 분들 실사해 가지고 거기서 취약계층, 소외계층, 장애자 뭐 이런 걸 전부 찾아서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그거를 복지 플래너, 복지과의 복지 플래너에게 연결합니다. 연결해 가지고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 1등에서는 아주 소외계층, 취약계층, 장애인, 아주 어려운 고독노인 이런 게 참 힘든데 그걸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사 1동에 오늘 우리 동장님이 보고한 중에서 첨가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오늘 은평구 주요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 업무 추진 실적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자료와 서면 자료를 보니까 참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너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부구청장님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표창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평 구민들이 매우 만족해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통장협의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